어, 그다음 저희가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그 concurrent delay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 저 시공사의 규칙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약에 따라서 포스 모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가 동시에 이제 발생됩니다. 또는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진행되는데 또 시공사가 규칙 사유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어떤 두 가지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됐을 때 하나는 시공사가 책임 있는 사유고 또 하나는 시공사가 책임 없는 사유가 이렇게 겹쳤을 경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표준 계약서들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논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서에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PD건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 2017년도 판에는 particular condition의 상승액을 적는다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골치 아픈 이슈다 보니까 대부분 표준 계약서에는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 저희가 오늘은 기본적인 법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 컨크런트 딜레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계약서 규정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네.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알았어.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지금 공부 좀 하는 거야. 아니, 문 닫지 죄송한데 마, 닫지 마. 그 음향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네, 참여하신 분들 음향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크런트 딜레이에서는 첫 번째 이게 컨크런트 두 이벤트가 네, 이제 마이크가 꺼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컨커런트 딜레이를 다룰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구분해서 살핍니다. 첫 번째는 그 개념적입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컨커런트 딜레이의 개념에 포함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컨커런트 딜레이 개념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컨커런트 딜레이가 다룰 거냐는 여러분 화면에 잠깐 앞쪽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화면 왼쪽 아래 보시면은 컨커런트 딜레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동시에 두 개의 이벤트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지연의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지연될 수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발생이 됐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연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있는 두 번째 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경우는 지금 상당히 과거에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분석 기교나 프로그램들이 없을 경우에는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크리티컬 패스 등 뭐 여러 가지 또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램 정교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는 상당히 컨커런트 딜레이의 개념에 포함되기가 어렵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컨커런트 딜레이 하면은 저희가 지금 SCL 코리아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제가 슬립됐지만 이 SCL 프로토콜이 아주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커런트 딜레이에 대한 복잡한 이론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어떤 기본으로 해야 될지 할 때 우리 보통 SCL 프로토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SCL 프로토콜이 2002년도에 나왔고 그다음 17년도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좀 다뤘던 내용이 특히 2017년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간적 차이를 두고 두 개 이벤트가 발생됐을 경우에 먼저 예를 들면 시공사의 지연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발주처의 지연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컨커런트 딜레이로 인정받기 상당히 어렵게 지금 SCL 프로토콜에서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컨커런트가 인정됐을 경우에 자 그러면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영국법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전 구간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은 되지만 비용 보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영국법상 인정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을 메이슨 케이스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에 따라서 마을 메이슨 어프로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시빌로는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실 책임주의일 경우에는 책임 있는 할당 구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주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어포션먼트에 대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빌로에서도 이 컨커런트 딜레이에 대해서 다툴 때 많은 변호사들이 두 가지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전체에 대해서 공기 연장이지만 비용 보상 안 되는 걸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영미법상 프리벤션 프린시플이라는 방해 이론이 시빌로에서는 우리 신의 성실 원칙, 그 페이스의 같은 개념으로 보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실 책임주의에 따라서 책임 있는 만큼 하자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컨커런트 딜레이에서 이 컨커런트 딜레이가 있을 경우에 시공사는 전부 책임을 져야 된다.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하는 조항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서 마을 메이슨 어프로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대된다고 해서 안티 마을 메이슨 크로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계약서에 보시면 아마 어떤 계약서는 아주 구석에 숨겨져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컨커런트 딜레이를 주장했는데 나중에 그런 조항을 근거로 발주처가 공기 연장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비법에서는 2017년도에서 밑에 잠깐 보시면 North Midland 케이스에서는 확실하게 Prevention Principle까지도 계약서에 적지 않더라도 인정된다고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컨커런트 딜레이의 적용에 대해 가지고는 양측이 계약서에 합의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도 자유롭게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얼로케이션 한 원칙이 잡혀져 있고요. 하지만 이런 프로드나 그로스 네글리전트 같은 이런 책임이 있다면은 유예하지 않게 되지만 이런 부분이 제외된다면은 자유롭게 이런 리스크를 얼로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커런트 딜레이에 대해서는 그 계약 조항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